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행사죠. 플레이 만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플레이 만두 행사에서 즐긴 게임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컵 더 크랩인데요. 요건 간단한 눈치 게임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한 장 내려오는데 이런 식으로 점수가 되는 컵을 쌓거나 아니면 그 컵이 다 쌓여졌을 때 이 정도면 내가 노릴만 하다, 높은 점수가 됐다 싶으면은 저 컵을 가져가는 꽃게 카드로 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리병으로도 막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또 유리병을 막아야만 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또 꽃게 카드가 있어가지고 누가 내려놔줬으면 하는 마음과 지금 놓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섞여서 눈치껏 즐기는 카드 게임입니다. 그리고 서로 똑같은 카드를 나눠갖고 그 중에서 원하는 카드만 자기가 3장만 골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카운팅이 된다면 상대가 뭐가 남았구나, 조금 더 그런 눈치 싸움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즐긴 게임은 크니지아 작가님의 킹덤 오브 다이스 게임입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의 눈금에 맞춰서 높은 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주사위는 총 6개를 굴려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주사위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최종적으로 내가 가져와야 되는 주사위 개수는 주사위 눈금의 숫자만큼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금 2를 가져오는 거는 몇 개든 1개 이상만 가져가도 되지만 주사위 눈금의 2나 3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혹은 3개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사위 6개 중에 그 숫자가 안 나오면 꽝이 돼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왕관, 이 주사위 마크가 있는데 이 주사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곱하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1개면은 곱하기 1이 되고요, 2개면은 곱하기 2가 되고 3개면 곱하기 3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스톱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가져온 주사위 눈금수 곱하기 왕관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보드판에 적혀있듯이 32점이에요. 4가 4개 있고 왕관이 2개면 16에 곱하기 2에서 32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멈춰서 자신의 왕관 말을 보드 위에 올려놓고 개인의 말이 5개 혹은 모든 사람의 말이 7개가 되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왕관 순서대로 라운드 초반에 깔아놓은 점수 카드를 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 3라운드를 걸쳐서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게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제가 보여줬습니다. 우주TV 끝까지 도전해서 32점을 도달하는 이게 돼? 라는 장면을 보여줬죠. 이걸 진다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주작권만 나와요. 아니, 이집 있죠. 우주TV 영상 주작 없는 거 이 집 있겠지. 굉장히 주사위 던지는 야찌를 좋아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난 포인트 하나는 같은 공간에는 하나의 말만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위치를 선점해두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즐긴 게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죠. 베일 오브 이터니티의 두 번째 확장 저주 펄스 확장을 즐겼습니다. 요건 이제 본판이 있어야만 즐길 수 있는 확장이고요. 아티팩트 확장과는 조금 또 다른 재미를 주는 확장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주라고 해서 저주 토큰이 들어가고요. 저주는 게임 끝났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 비대칭으로 진행하는 캐릭터가 생겼고요. 그리고 정령들에도 강력한 기능을 주는 만큼 저주가 담겨서 그 정령을 가져오는 즉시 그 카드 위에 저주가 세팅이 돼서 매 라운드 환기 단계 때 저주가 자신에게 하나씩 옮겨져서 저주가 모두 떨어지면 그 정령은 내 소환사 밑으로 들어가 게임 끝났을 때 장당 1점으로 얻는 그런 효과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게임 방식은 비슷하지만 이 저주가 게임 끝났을 때 마이너스 2점이거든요, 개당. 그래서 환기 턴에 어떻게 털어내야 될지, 그리고 이 저주라는 것을 먹으면서도 강력한 정령을 가져갈지, 이런 마지막까지의 눈치 싸움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소환사들의 비대칭 능력들이 앞뒤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발동시키면 테이머가 돌아가서 능력이 또 강력한 기능이 발동된다든지, 아니면은 능력은 소소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링해서 하는 재미가 생겨났어요. 방식은 60점 까지입니다. 요거는 아티팩트는 아무래도 점수를 뻥튀기 할 수 있기 때문에 70점으로 늘어났었지만 저주는 60점까지 진행되는 거고 2개의 확장을 모두 섞어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저주의 확장만 즐겼었습니다. 그래서 2개 확장을 다 섞어서 즐기면 어떤 느낌이 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긴 게임은 바로 에메랄드 스컬이었습니다. 요거는 또 앞서 즐긴 주사위 게임인 킹덤 오브 다이스랑은 좀 다른 느낌의 또 게임이었어요. 주사위를 굴리는 진행자 외에도 나머지 사람들은 이처럼 배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총 공간이 16개가 있었거든요. 저 카드마다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배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선착순 개념이 있었어요. 먼저 배팅한 사람이 배팅칩을 맨 아래쪽에다 놓게 돼서 진행자가 주사위를 던져 자신이 원하는 주사위를 하나 이상을 배치를 해야만 하는데 터지거나 혹은 배치를 하고 나서 나 이대로 멈출래 하고 스탑을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배팅한 사람들도
점수를 얻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 역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멈췄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먹는 방식들도 달랐고요. 위험하게 해골면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빨에만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해골의 면을 튀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어려운 조건들을 맞추게 된다면 점수를 또 뻥튀기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자는 진행자대로 또 배팅하는 사람은 배팅하는 사람대로 텐션이 끊기지 않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기어 칩들이 다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가 되고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굴리다가 코팍이라는 걸로 저 세 번째 주사위를 빼고 주사위 리롤도 가능했고, 그리고 코에다가 놓으면 점수가 아니라 에메랄드 큐브를 얻게 되는데 그 큐브를 이용해서도 재굴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재굴림 전략도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는 처음에 3개를 갖고 시작하지만 재굴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기어 비용을 내서 최대 7개까지도 주사위를 굴림할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는 재굴림을 언제 하느냐 몇 개를 굴리느냐만 보고서도 배팅을 빠르게 또 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 이렇게 만두게임즈 신작을 즐겨보았는데요. 우선 플레이 만두 자체도 행사가 5년 만에 펼쳐진 행사라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만두게임즈 신작들을 즐겨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컵더크랙과 킹 오브 더 다이스는 보드게임 콘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행사 지켜봐 주시고요. 나머지 게임들도 출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저희 우주TV에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